네, 이번에는 조국혁신당 전략기획위원장 맡고 계신 전직 검사십니다. 이규원 위원장 전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신가요? 예, 잘 들리시나요? 네. 예, 이규원입니다. 예, 긴급하게 이렇게 전화 연결 드려서 죄송합니다. 워낙 상황이 긴급해서 저희가 전화를 드렸는데요. 저희도 방금 기자회견하고 오는 길입니다. 예, 예. 네, 지금 보니까 윤석열 구속 취소 관련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긴급 기자회견 하셨는데 일단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구속 취소에 깊고 깊은 분노를 표한다라는 이제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법률가시기도 하시니까 오늘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법원이 이제 세 쪽짜리 기자들에게 설명 자료를 배포했는데 요즘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총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물론 대한민국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어떠한 결정이 있더라도 법원의 결정 자체는 당연히 존중돼야 됩니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이라든지 그리고 이유를 거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봤을 때 좀 대단히 이게 좀 아쉬운 감은 있다. 그런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요. 이제 첫 번째가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되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따졌는데 이 구속기간을 법원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통상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상 이 구속기간의 경우에는 날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간으로 되어 있나요? 그게 일단 이름이 기간 아니겠습니까? 기간.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통상의 실물에는 그것이 어쨌든 누가 어떤 구속이 돼 있는 사람이 억울하다고 이제 법원에 시정을 구했을 때 법원도 서류가 있어야지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수사기관에서 서류를 법원에 갖다 주죠. 네. 갖다 준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다 끝났으면 다시 돌려줄 거 아닙니까? 예. 그 갖다 준 시간과 돌려준 시간이 있으면 그게 날에 걸쳐 있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밤에 갖다 주거나 그랬을 수 있지 않습니까? 밤 23시에 갖다 주고 그다음 아침날 7시쯤에 돌려받았다고 하면은 이틀 아니겠습니까? 통상은 그게 여태까지 실무는 이틀로 계산을 했는데 이번에 판단하신 판사님 견해는 그게 아니라 그러면 8시간만 빼야 되는 거 아니냐? 약간 그런 거죠. 쉽게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이거 통상의 범주에서 이해하기 좀 어려운 구석인데 그동안에는 체포영장은 48시간으로 규정되어 있고 구속영장은 열흘 10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왜 갑자기 이 판사님은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타당하냐라고 본 것인지 특히 그거는 이제 판사님이 들은 이유는 그게 이런 좀 해석의 여지가 없지 않으니까 피고인한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계산하자. 그게 오늘 결정의 요지거든요. 피고인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된다. 해석의 여지가 없지는 않으니까 제일 그랬을 경우 제일 유리하게 해석을 해주자. 어쨌든 구속이라는 건 사람의 어떤 인권에 대한 가장 심각한 침해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근데 그게 조금 실무에도과 좀 다른 게 여태까지 그런 구속돼서 수사받고 재판받으신 분이 대한민국에 몇십만 명이 있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분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업무 처리하면서 축적된 실무례가 있습니다. 네. 그게 검찰이나 법원도 실무례가 있지만은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정확하게 구속기간 관련해서 제일 예민하고 제일 많은 실무례를 축적하고 있는 곳은 구치소입니다. 구치소. 구치소는 실제 관리를 해야 되니까요. 구속기간 만료되는데 계속 거기 있으면 불법 구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구치소가 제일 예민하고 제일 정확하고 가장 공신력이 있다고 보여지고 사실 검사들도 업무하다가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겠죠. 구치소에 물어봅니다. 언제 구속됐어요, 이 사람? 이렇게? 그러니까 아직 기간이 남아 있어요. 며칠이나 남아 있어요. 구속기간 얼마나 있어요까지를 애매한 경우에는 구치소에 물어보고 거기서 얘기해 주는 게 제일 정확하다고 통상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검사들도 수사하다가 구속기간이 지금 얼마 남은 거야라고 확인할 때 실제로 구치소에 문의해서 확인한다 이 말씀이시죠? 답이 안 나오면 구치소에 문의하고 그게 제일 정확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게 구속기간 계산이라든지 그거 관련해서 법원 판례도 계속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구치소 관리를 할 때 새로운 법원 판례가 나와서 그럼 그거에 맞춰서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 그거를 축적해가지고 새로운 어떤
판결이 나오면은 그 판결 취지에 맞게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보완해 나가면서 네.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네. 구치소가 제일 정확한 거죠. 그래서 그리고 구치소에도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구속기간을 네. 구속기간이 얼마 예를 들어서 뭐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법원에서 기소를 안 하고 있어요. 법원에 검찰이 기소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치소에서 검사실로 알려줍니다. 아, 구치소에서? 구치소에서 이게 얼마밖에 안 남았는데 왜 기소가 안 되고 있나요? 한번 점검해 주세요라고 알려주기까지 합니다. 네. 그렇게 근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구치소에서 뭐 그런 식으로 이게 구속기간이 넘어갔는데 왜 기소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까? 석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는 문의가 없었던 걸로 저는 알거든요. 그러니까 통상의 실물에 비추어 보면은 문제 없는 처리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오늘 발표한 조국혁신당의 성명을 본다 하더라도 검찰이 이러한 중차대한 일에 시간 계산을 잘못할 리가 없다. 이런 검찰이 구속 시간을 잘못 계산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면 더군다나 대통령 사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를 잘못했다라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 일단 법원에서 지나치게 조금 구속기간 관련해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한다는 이유로 지나치게 조금 실물에 반해서 축소 해석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네. 근데 근본적으로는 그래서 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도 예를 들어 검사가 구속을 하면 열흘 동안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할 수 있고 열흘을 더 연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통상 구속기간 열흘 된 다음에 열흘 될 무렵에 뭐 연장 신청을 하면은 바로 연장이 되거든요. 네. 근데 가끔 불허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또 뭐 난리가 나니까요. 그래서 통상은 구속기간이 처음 구속할 때 열흘이 보장돼 있지만 보통 한 8일쯤 됐을 때 네네. 연장을 신청하거든요. 아, 그게 뭐냐 하면 이런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가지고 가장 그 안전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좀 쉽게 비유한다면은 뭐 입학 원서를 낸다고 했을 때 네. 그 뭐 기간이 며칠 주어졌지만 거기에 임박해서 하는 사람들 없잖아요. 왜냐면 그 중요한 일이니까 미리 안전하게 가장 안전한 시간에까지 일을 처리하지 않습니까? 네. 이건 대통령 구속 사건인데 당연히 가장 안전하게 처리를 했어야죠. 왜냐하면 구속됐을 때 이미 지금 법원의 결정과 같은 주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윤석열 변호인들에게서. 네네네. 그러면 가장 안전하게 적어도 그 아무리 뭐 며칠 남았다고 하더라도 좀 미리 처리를 했으면 이런 논란의 소지 자체가 없었을 것인데 공연하게 뭐 검사장 회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네. 뭐 부산에 있는 검사장들, 대구에 있는 검사장들 다 불러 올렸지 않습니까? 그랬죠. 예. 지방에 있는 검사장들은 사건 내용도 모르고 결정에서 아무런 권한도 없습니다. 그 그림을 만든다든지 뭐 좀 속된 말로 하면 똥폼 잡으려고 하루 검사님들 불러 모으는 바람에 하루가 그냥 허비된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결정은 검찰총장이 하는 것인데요. 네. 의도가 있었다고 봐야 됩니까? 검사장 회의라는 대단히 불필요한 절차 없이 하루 일찍 결정해가지고 기소를 했더라면 애초에 이런 논란의 소지 자체가 없었을 것 같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이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렇다면 지금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법원이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검찰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애초에 논란의 소지를 없앴어야죠. 검찰이. 예, 충분히 가능했던 상황이었고. 혹시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검찰이 그렇게 했을 리는 없겠죠? 저는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분들도 없지는 않을 것이고 네. 그런 점에서 어쨌든 검찰은 신속하게 이 상황을 갖다가 수습해야 됩니다. 검찰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즉시 항고를 하는 방식으로 수습을 해야 되는데 예. 할까요? 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기소를 한 것이 검찰이니까 이 상황은 검찰 책임인 것이죠. 네. 그 책임이 있는 사람이 수습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것도 신속하게 수습을 해가지고 불필요한 국민들의 또 분열이라든지 좀 불상사를 예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 주신 대로 벌써부터 서울구치소라든가 또 한남동 관저라든가 이쪽으로 그 윤석열의 지지자들이 몰려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즉시 항고하지 말고 바로 석방 조치를 해라, 석방 지휘를 해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분열이 가속화될 조짐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윤석열이라는 형사 피고인이 만약에 소송이 된다면 그런 불행한 일이 있다면 네. 당장 그 한남동에 있는 자기 지지자 집회 있는데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석방되면 그렇게 하겠죠. 예, 가가지고 우리가 이겼다 하면서 또 국민 분열을 조장하지 않겠습니까? 네.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사태를 수습할 책임이 있는 검찰이 신속하게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석방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가능성이 열린 것이죠 지금. 그러니까 빨리 그 법원의 지금 결정이 구속기간과 관련한 통상의 실무례에 반한 네. 그 결정으로는 이해되기 때문에 그러면 상급법원에 빨리 즉시 항고를 해가지고 그 시정을 받아야죠. 예. 그러니까 상급법원에 이제 즉시 항고를 해서 이런 지금 구속 취소 상태가 아니라 구속이 유지될 수 있는 방향으로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러면 상급법원에서는 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나올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네. 혼자서 뭐 수사받고 기소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구속 기소된 10명이 있습니다. 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금 뭐 석방해야 된다는 말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예. 더군다나 김용현 같은 경우는 구속 취소 청구를 했다가 기각까지 당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왜 윤석열만 특별히 다른 대접을 받아야 되는지 좀 의아스러운 측면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혼자서 수사받고 기소됐다면은 이런 논란이 조금 더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미 10명의 다른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이 지금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상급법원에서는 조금 더 합리적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내용으로의 시정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그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그 이번에 그 법원의 결정은 석방의 길을 연 것은 사실이나 검찰이 즉시 항고라는 절차를 통해서 상급심이 이런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검찰이. 검찰이 법원을 설득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예. 근데 지금 그 상황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다라고 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검찰이 얼마나 결국에는 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죠. 검찰이 조직의 명운에 걸고 법원을 설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헌법재판소 평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런 논란에 구애받지 말고 형사 절차하고 탄핵 절차는 별개의 절차 아니겠습니까? 재판관님들께서 빨리 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 총의를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빠르면은 오늘 선고가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 섞인 전망도 있었는데, 사실 오늘 평의를 하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한 것이고, 적어도 내주에는 그 선고가 나와줘야 된다라고 판단들을 하고 있는 것인데, 과연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할까라는 것 하나와, 실제로 오늘의 이 구속 취소 판결이 헌재에도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끼치지 않겠냐라는 우려도 있는데,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려는 할 수 있는데요. 국민들께서 걱정이 많으신 것이죠. 그럴수록 조금 더 신속하고, 상식적인 판단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께서 너무 놀라셨어요. 12.3 계엄으로 놀라고 119 법원 폭동으로 놀라고, 그리고 오늘 또 3월 7일 구속 취소 법원 결정에 따라서 이 내란 속의 윤석열이 석방되는 것이 아니냐. 물론 이제 즉시 항고를 통해서 7일 안에 즉시 항고를 통해서 상급법원에 물어보고, 그리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절차가 진행되겠지만, 국민들은 또 한 번 이게 지금 주말에 좀 여유롭게 보내시려다가 또 한 번 놀라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긴급 라이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어떻게 종결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진짜 한순간도 평화롭게 있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정치권에서 뭔가 해법을 내놔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 끊임없이 지금 풀어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야권에서는 이런 책임이 어쨌든 고의인지 과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검찰의 과오임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검토해야 된다, 그런 정도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네. 그것과 별개로 지금 탄핵 심판만 좀
잘 마무리된다면은 이제 불소추 특권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수사 중인 다른 사건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걸로도 윤석열의 신병 확보는 또 충분히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다른 사건들이 추가로 문제가 되고 기소가 되면은 법원에서도 그게 직권으로 다시 구속할 수도 있거든요. 네. 예, 그런 점도 있기 때문에 조금 상황을 면밀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 참 그 답답하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법원이 또 여기에 보태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려서 많은 국민들이 동으로 서로 흩어져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각각의 집회를 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하튼 지금 뭐 그 지규현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도 막 높아지고 있는데 그런 식의 접근은 저는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네. 어쨌든 법원의 판단은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든 동의하든 간에 예. 존중되어야 한다. 네. 예, 그것을 갖다가 좀 부정하기 시작하면 이제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기 때문에 네. 예, 그건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방금 전에 굉장히 안타까운 속보가 하나 나왔는데요. 윤석열 예. 대통령 만세를 외치면서 서울 도심에서 분신 시도한 80대 남성이 상태가 지금 위중하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 내용이 적힌 유인물을 뿌린 뒤 몸에 불을 붙였다고 하는데요. 호흡은 하고 있지만 상당히 위중한 상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정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분신을 시도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 뭐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고요. 뭐 이런 좀 돌발적인 상황들이 없기 위해서라도 빨리 지금 내란 상황이 질서 있게 완벽하게 수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당에서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속보가 하나 나왔는데요. 검찰이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하면 이것이 위헌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부 헌법재판소 판례를 근거로 그렇게 주장할 것으로 짐작은 되는데, 네. 그 주장은 조금 법률적으로는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하는 데는 법적인 제약은 없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법적 제약은 없는 것이다.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2012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법원의 구속정지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하더라도 구속집행 정지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은 위헌이라고 판결을 한 바 있다. 검찰이 즉시 말 그대로 구속집행 정지에 대한 판단이고요. 네. 구속 취소의 경우에 바로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없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아무리 좋게 보더라도 경강부회로밖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경강부회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아주 위중한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매우 위중한 상황을 지나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동 중에 저희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추후에 또 별도의 또 인터뷰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안 들립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조국혁신당의 전략기획위원장 맡고 계신 전직 검사입니다. 이규원 위원장과 함께 했고요. 저희들은 속보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창에 너무 화가 납니다. 광화문에 여러분 나와주세요라는 의견 주시고 계십니다. 독재가 그렇게 좋으냐 이런 비판도 하시고 내란 속에는 영원히 감옥으로 보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이대로 가면 나라 경제 폭망할 것입니다. 이런 비판 글도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당 쪽에서는 윤석열의 구속 취소에 대해서 검찰이 즉시 항고하면 위헌이다라는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견강부회에 불과하다라는 입장을 피력해 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또 들어온 속보가 있는데 지금 한남동으로 윤석열 지지자들이 집결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사실 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죠. 물론 우리 법원이 피고인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법원이 결정을 한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사회적 혼란을 동반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고 또 신중한 결정을 내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 법조문에 있지도 않은 시간으로 계산을 해서 오히려 더 큰 혼란을 만들었다.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것이냐라는 생각마저 드는 상황입니다. 지금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에서는 내란숙의 석방이 웬 말이냐, 윤석열 구속 취소에 대해서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방금 전에 최고위원회가 끝났는데요. 검찰이 즉시 항고해야 한다라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법치주의의 신뢰를 저해하는 조치다라는 비판이 나왔고요.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내란숙의 윤석열에 대한 석방이 웬 말이냐, 검찰이 즉시 항고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이번 법원의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과는 전혀 무관한 결정이고 영향을 주지도 않을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박주민 의원께서 해설하신 바대로 실제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별도의 트랙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잘 아시는 것처럼 저도 많은 설명을 드렸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이제 행정소송이고 그리고 징계 소송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으로서의 지위에 적합한 위헌 위법한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에 따라서 그 직위를 파면하느냐 마느냐,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 사건에서의 피의자 피고인의 신분과는 별건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연관이 없다. 따라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오후 3시 30분부터 더불어민주당 긴급 최고위원회 열고 있고요. 그리고 구속 취소 결정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할 텐데 잘 아시는 것처럼 12월 3일 비상계엄이 터졌을 때 국회의원들께서 바로 국회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때부터 비상 상황, 비상대기가 시작이 됐는데 아마도 오늘 의총 이후에 국회에서 긴급 또 대기를 하면서 비상근무 체제를 갖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일제히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데요. 박지원 의원 하늘이 무너진다. 검찰이 기소하면서 구속기일 시간과 날짜를 혼돈해서 착오로 이런 사법부의 결정이 내려졌다는 보도가 나왔다. 대한민국 검찰의 현주소다. 검찰의 계산된 착오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구심도 금치 못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실제로 그 구속기간의 시간 자체를 검찰이 의도를 가지고 계산착오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것인데요. 관련해서 검찰, 경찰, 공수처는 신속하게 내란숙의 윤석열을 구속, 세상과 격리시키길 촉구하며 헌재의 신속한 인용 판결을 간절히 원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병덕 의원도 증거인멸의 우려, 내란 세력의 바로 우려라고 했고요. 최민희 의원의 경우에는 3월 8일 오후 3시 반 안국역으로 모입시다. 내란숙의 파면과 재구속을 위해서 모입시다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